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잠재 위험을 염려하였듯이 국가 부채의 증가가 역대 최고치라 합니다. 이에 따라 경매 NPL 시장의 전망을 국가 지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따뜻한 부동산 부자들의 경매 마마입니다. 오늘은 2021년 경매와 NPL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통계청, 그 다음 이나라 지표, 그리고 금융감독원, 여기서 나온 지표들입니다. 그러면 이 지표에서 본다면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처분 가능 속도가 그거에 대비 우리 부채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소득 대비 부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지표를 본다면 여기에 2018년에는 185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90이 넘습니다. 이 얘기는 내 소득 대비 부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우리 자료를 보겠습니다. 가계 대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개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제가 나누어 놨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대출 잔액이 2021년 1월을 본다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증가하는 것이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럼 자영업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도 9, 10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9월, 10월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계 신용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신용대출이 여기에는 가계 대출은 말 그대로 가계에서 우리 가구당 대출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구의 모든 가구의 대출을 얘기하는 것이고 판매 신용은 우리 무엇을요? 여기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를 얘기하고요. 여기에 또 가계 신용이라는 것은 대출과 신용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에서 대출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대출이 4%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대출이 8% 증가했습니다. 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업종별 실적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까지 자, 제조, 소매업, 음식점, 전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 스포츠 오락, 수리, 개인 서비스업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그래도 2020년 이전에는 이게 막대가 위로 플러스 쪽으로 가 있는데 2020년을 접어들어서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이 막대 폭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또 개인 가계 부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경기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경매나 NPL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은행에서 대출 나간 거 세서 우리가 경매 물건이 나오고 NPL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은 은행에서 부실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을 해야 되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부담이 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은행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9월이 어떻게 해요? 1852조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9월이 얼마요? 1959조입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는 2148조로 늘어났습니다. 경기는 어려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에 대한 거, 또 이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IMF는 1997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IMF에 자금 지원 요청을 했었죠. 그때
우리 경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아니라 다음 해 199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990 어떻게 해요? 9년부터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 개인이 피부로 와닿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 IMF는 결론은 우리나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7년, 2008년.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게 2007년, 2008년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2008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지표는 좋아졌지만 우리 개인한테 오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문제였고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여파로 파장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는 어떻나요? 코로나는 2019년 우리 12월에 어디에서요?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 경기에는 2020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금방 괜찮아질까요? 가계부채는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코로나는 금방 경기 지표가 보여지는 지표가 금방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계 부채가 굉장히 높게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간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타격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경매 물건으로 나올 것이고 NPL 물건으로 나올 것입니다. 2021년 경매와 NPL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본다면 우리 경기나 모든 것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2021년은 이 NPL 경매 시장의 태동이 될 것입니다. 2014년 이후 경매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이 최고치를 찍었고 2020년에는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거는 임대차 3법에 의한 약간의 주춤한 것인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문제이면 이 물량들이 어떻게 하나요? 금리가 조금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고 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의해서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양도소득세, 취득세가 우리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들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놓여질 것이고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매나 NPL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NPL은 양도소득세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2021년은 경매와 NPL 시장이 굉장히 밝습니다. 자, 지금 경매뿐 아니라 NPL을 준비할 때가 아주 적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정말 응원드리고 저희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